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2014년도 4회 기출문제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Y합금의 성분을 물어봤는데요. Y합금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구리, 그리고 니켈,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한 내열용 합금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내열용 합금으로는 로우엑스와 라우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의 기본적인 조성 종류들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항공기 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 경량화가 우선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서 둘알루민을 씁니다. 둘알루민보다 강화가 더 된, 인장 강도가 더 높은 초둘알루민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양쪽 끝이 모두 수나사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 끝에는 앞나사를 만들어서 반영구적으로 나사 박음을 하고 다른 쪽에는 너트를 끼워서 조이도록 하는 볼트를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쪽 모두 다 수나사가 되어 있는 것은 스터드 볼트를 이야기하죠. 스터드 볼트. 그래서 앞나사 부분에 한쪽을 끼우고 반대쪽에는 너트로 고정시켜주는 양쪽이 모두 수나사로 이루어진 볼트가 스터드 볼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1번 보겠습니다. 기어 이수가 40개이고 피치원 지름이 320일 때 모듈은 얼마인가 라고 했죠. 그래서 모듈은 기어 이수분의 피치원 지름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기어 이수는 40개고 피치원 지름은 320이니까 나눠주면 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5번 보겠습니다. 길이가 1m이고 지름이 30mm인 둥근 막대에 3만 뉴턴의 인장 하중을 적용하면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변형량, 늘어난 양, 람다는 A2분의 PL이라는 공식이 있죠. 이걸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시그마, 응력은 A분의 P에서, 그쵸? 후계 법칙, 응력은 E 곱하기 입실론이 있죠. 이 입실론은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 공식을 보고 변형량으로 정리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먼저 단면적은 원형 단면적이니까 둥근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제곱인데 지름이 30mm죠. 그래서 30의 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2는 여기 세로 탄성 계수가 적혀져 있죠. 2.1 곱하기 10의 5제곱. 그쵸? 이거 분의 P 하중 3만 뉴턴이죠. 3만 곱하기 L 길이가 1m인데 지금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1m는 1000mm죠.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4가 나누기가 되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4 곱하기 3만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30의 제곱 곱하기 2.1의 곱하기 10의 5제곱 5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0.202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커터 날수가 10개, 날당 이송량이 0.14mm, 그리고 회전수가 715rpm으로 밀링 가공할 때 이송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이송 속도 구하는 공식 F는 F 날당 이송량, 한 날당 이송량 얘기하죠. 그리고 커터 날수 Z 곱하기 그리고 회전수 N을 표시하죠. 그래서 커터 한 날당 이송량은 0.14고요. 날의 개수는 10개가 되겠죠. 그리고 회전수는 715니까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001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1000 밀리미터 퍼 미닛으로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EH가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인쇄 복사 또는 플로터로 출력된 도면을 규격에서 정한 크기대로 자르기 위해서 마련된 양식을 물어봤습니다. 같은 크기로 출력된 도면을 규격이 정한 크기대로 자르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도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르기 편하기 위해 여기 재단 마크를 이렇게 표시하게 되죠. 구석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삼각법으로 정투상에서 나타낸 도면을 입체도로 옳은 곳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먼저 정면도를 보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네모난 표시가 있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정면도에서 봤을 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2번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측면도를 봤을 때 이 면이 그대로 보여야겠죠. 그렇다면 4번에는 여기가 이어져 있는 면이므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옳은 보기가 아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0번 보겠습니다. 투상도에 표시된 SR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SR이죠. 그래서 SR이라고 하면 구의 반지름을 이야기하죠. 구의 반지름. 네. 원호의 반지름은 그냥 R이고요. 원호의 지름은 파이고 구의 지름은 S파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하공차에서 A가 의미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공차 기호를 이야기하죠. 공차 종류의 기호.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공차 값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은 데이텀 기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삼각법 여기가 오타가 있네요. 정면 도죠. 화살표 방향을 정면도로 보았을 때 좌측면도로 적합한 것을 고르겠습니다. 정면도가 이쪽 방향일 때 좌측면도는 왼쪽에서 본 방향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면이 그대로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네모난 면이 바로 앞에 붙어서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위에 있는 이 면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커터 줄무늬 방향이 그림과 같을 때 각 부분의 기호를 물어봤습니다.
줄무늬 표시기호니까 우리 표면 지시기호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에 지시기호를 넣죠. 근데 여기 있는 줄무늬는 교차 방향, X자 방향의 교차 방향을 이야기하므로 기호는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M자는 무방향을 이야기하죠. 방향성이 없는 그냥 무방향의 무늬를 이야기하고, R은 방사상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방사상의 무늬, 줄무늬 방향을 이야기하고, C는 동심원 모양의 줄무늬 방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치수 보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필요한 경우에는 치수선에 대해서 적당한 각도로 평행한 치수 보조선을 그을 수 있다.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는 치수 보조선을 평행하게 그려서 추가적인 사항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2번, 도형에 나타나는 외형선과 치수 보조선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치수 보조선과 외형선이 떨어져 있지 않게 되면, 여기가 떨어져 있지 않게 되면 그림에 혼란이 오겠죠. 네, 외형선이 어디까지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꼭 1에서 3mm 정도 띄워 놓은 다음에 치수 보조선을 연장해서 치수를 기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더 볼까요? 3번에 치수 보조선 이수선이 아니라 치수선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치수선. 치수 보조선은 치수선을 약간 지날 때까지 연장해서 나타낸다. 그렇죠. 다음 4번, 가는 실선으로 치수 보조선을 나타내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에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특수한 가공일 때는 굵은 1.3선을 이용해서 특수한 면을 지시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면을 특수한 표면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굵은 1.3선을 사용해서 이 면이 특수한 가공이 필요함을 지시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구멍에 치수공차가 나왔고요. 축에 치수공차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최소 젬새를 물어봤습니다. 젬새가 가장 작을 때, 그러면 젬새가 가장 작을 때는 구멍이 가장 크고 축이 가장 작을 때 젬새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젬새를 볼 때 구멍의 최대 치수, 최대 허용 치수죠. 계산을 해보면 50.025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축의 최소 허용치 50.034가 되겠죠. 이걸 빼주게 되면 되는데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큰 수를 앞에다 놓겠습니다. 다시 계산해보면 50.034 빼기 50.025 해서 0.09009죠. 009의 최소 젬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47번의 보기가 조금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M자하고 6자는 띄워져 있는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6M에 6 곱하기 3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돼요. 네.
3번의 보기는 평행핀 6m에 6 곱하기 30의 st고요. 4번은 6m에 6 곱하기 30a A1이 되겠습니다. 네, 47번을 보겠습니다. 호칭 지름이 6mm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30mm, 공차가 M6인 비경화강 평행핀 호칭 방법을 몰아봤습니다. 그래서 평행핀 같은 경우에는 평행핀을 먼저 써주죠. 핀의 종류. 그런 다음 공차를 써줍니다. 6m M6 또는 6m을 써주고, 보기가 잘못됐네요. 6m이 아니고 M6죠. 네, 죄송합니다. M6입니다. 그리고 공차를 써주고 그 다음에 지름과 길이를 곱하기로 나눠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 비경화강일 경우에는 ST라는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해설도 수정을 해야겠죠. 네, M6에 6 곱하기 30으로 꼭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나사의 도시에 관한 내용 중 나사 각보를 표시하는 선의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은,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수나사의 골지름과 앞나사의 골지름은 가늘실선으로 그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2번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파선으로 그리죠. 맞죠? 다음 3번 불완전 나사부와 완전 나사부의 경계는 가는 실선이 아니고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나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용접부의 도시 기호를 물어봤는데요.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을 보면 용접부 도시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선과 점선 두 개의 기준선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실선과 밑에 점선을 이용해서 지시 방향의 용접인지 지시 방향의 반대편의 용접인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2번 기준선에서 경우에 따라서 점선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다음 3번 기준선은 우선적으로 도면 아래 모서리에 평행하도록 표시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직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4번 용접부가 접합부의 화살표 아래쪽에 있다면 점선으로 표시한다 라고 했는데 아래쪽이 아니고 화살표 쪽이 아니고 잘못 읽었네요. 용접부가 접합부의 화살표 쪽이 아니고 화살표 반대쪽의 점선 쪽에 표시하죠. 예를 들어서 필렛 용접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필렛 용접을 이 지시기호에 따라서 한다고 했을 때 점선 부분에 필렛 용접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화살표 반대 방향, 여기 있는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의 반대 방향에 필렛 용접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4번 보기에서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했으므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스퍼기어 요목포에서 기역의 이수를 몰아봤습니다. 이수. 우리 D는 피치원 지름은 MZ죠.
여기서 Z는 M분의 D죠. 여기서 모듈은 여기 보이는 2고요. D는 피치 원지름이죠. 100이죠. 그래서 이 수는 5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보겠습니다. 스퍼기어에서 잇 봉우리원, 바깥지름을 이야기하죠. 나타낸 선의 종류는 굵은 실선, 바깥지름, 잇끝원, 잇 봉우리원, 바깥지름 모두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굵은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보겠습니다. 스프로킷 휠의 도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을 보면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 피치원은 가는 1점 쇄선으로 맞죠? 도시한다. 2번 입뿌리 원의 축에 직각인 방향에서 단면 도시할 경우에는 가는 실선, 입뿌리 원을 단면 도시할 때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스프로킷 원 휠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스프로킷 휠을 만약에 그린다면 굵은 실선으로 바깥지름을 이야기하고 피치원 지름을 1점 쇄선으로 그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직각인 방향, 단면도로 해서 단면으로 표시할 때는 스프로킷 휠을 단면으로 표시할 때는 입뿌리 원을 입구던과 같이 굵은 실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입뿌리 원도요. 그래서 2번 보기는 틀렸죠. 단면 도시할 때는 굵은 실선으로 그려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반대 방향이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입뿌리 원은 가는 실선으로 그리는데 생략해도 가능하죠.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5번 보겠습니다. 롤러 베어링이 나왔는데요. 안찌름 번호가 03일 때 지름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항상 하는 거죠. 00일 때는 10mm, 안찌름 번호가 01일 때는 12mm, 그래서 02일 때는 15mm, 03일 때는 17mm, 04부터는 곱하기 5를 해서 20mm, 그리고 05는 25mm 이렇게 쭉 나가게 되죠. 그래서 0번부터 3번까지는 안찌름 번호, 베어링 안찌름 번호를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03번일 경우는 17mm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